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토요일 날은 제가 그 이름 장명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 장명을 하는데 그 이름 짓는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왔는지 이제 그걸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혹시 어느 가정이든지 간에 당사자가 이제 아기를 낳았을 때 엄마죠. 엄마가 이름 지을 때 참고로 한번 이제 아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름 짓는 걸 제가 크게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설명하려는 건 1세대 장명법, 1세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름 짓기 시작할 때 그때 상황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또 좀 시간이 있으면 이제 2세대 장명법, 원형 이정이라고 그래요. 이름을. 그 다음에 3세대 장명법이라고 해서 이제 상당히 발달된 어떤 그 이름 짓는 방법이 그게 이제 구궁장명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저게 한번 제가 3회에 걸쳐서 한번 제가 이제 일반적인 걸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이름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1세대 장명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그때 이름을 지었던 분들은 이제 보통 한 4, 50가구들 되죠. 여기 이렇게 동네에서 보면 그 중에서 혹시 이제 서당이라고 있었잖아요. 서당. 한자 공부를 공부하는 자리. 거기에 이제 훈장님이 이제 한자를 알고 계시니까 보통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는 그때 당시 이제 집이 조금 살만해서, 중학교. 그때 당시 중학교면 뭐, 대단한 거죠. 그때 이제 한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 그 정도서 아시는 분들이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름 짓는 걸 우리가 전혀 뭐 어떤 방법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잘 짓는 건지 그런 건 묻지도 않고 어느 집에 이렇게 애를 낳으면 그것도 남자야. 남자를 낳았을 땐 이렇게 이제 훈장이나 그 다음에 한학을 공부하신 어르신들이 보통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여자가 그때 당시에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걸 그냥 집에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장이나 한학을 공부하신 분한테 가지도 않고 이제 그만큼 이렇게 차별을 두었다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그때 당시는 다 그렇게 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지금 생각하면은 참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짓는데 제대로 이름을 지어야 된다는 거야. 차별을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이제 1세대 장명이에요. 남자, 여자 차별하여 이름 짓던 시절이라고 써놨는데 이때 이제 1세대 장명법이에요. 이때는 지금 이제 우리가 획수라고 그러는데요. 획수. 획수라는 이제 이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를 어떤 식이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죽을 사자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획. 요렇게 얘기할 때 이걸 획이라고 하기도 하고 획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요런 이 육자가 있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거는 이때 당시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었지만 그 이름을 짓는 분들도 이 수리에 대해서 공부는 그때는 몰랐다는 거야.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목, 화, 토, 금, 수에서 오행인데 오행을 그쪽에 어떻게 이제 이름을 질 때 필요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그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획수라든가 오행을 어떻게 넣어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지 그 개념이 없던 시절에 두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자로 그때는 이름을 짓는데 이 서당하셨던 훈장하셨던 분하고 한학을 공부하신 어르신이 이제 이름을 보통 지어줬어요. 이렇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3번 돌림자를 그때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글자의 이제 뜻으로 풀이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돌림자를 써서 이름을 지었는데 이거는 남자에 한해서 돌림자를 썼다는 거예요. 여기 써놨죠, 지금. 자, 이제 주남근
주남엽 이렇게 형제를 낳았어.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남자가 여기가 돌림자라는 거야. 여기가 돌림자, 요 자리가. 요걸 이름상자라고 그러거든. 이름상자. 자, 이름이 이제 밑에 이름이 상자, 이름 하자 이렇게 여기가 이름상자. 요 자리가 이름, 자, 위에 있는 상자. 요 자리에 돌림자가 들어가는 거야. 돌림자.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자, 형제 자매끼리만 공유한다면, 요때는 요걸 돌림자라고 부르고, 자, 북에 아버지 쪽 사촌까지 같은 글자를 공유했다면, 요때는 항렬자라고 부른다는 거, 항렬자. 자, 요게 어디냐면, 요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촌이 각각 남자 자식을 둔 경우에, 요거는 이제 주정규, 주영규. 그래서 여기선 여기 항렬자가, 요 항렬자가 이름 하자에 들어간 거지. 이름 하자. 여기에 자리가 이름 하자라는 아래 하자. 이름 하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규자가 같이 이렇게 있죠. 이름 끝 하자에. 요런 경우를 우리가 항렬자라고 부르고, 자, 요런 경우는 남자 형제끼리 썼을 때 요런 경우는 이름 상자에 여기 남자가 같이 있죠. 남자, 남, 여기에서 요게 이름 상자에 돌림자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사촌이 각각 남자 자식을, 요게 뭐냐면 요런 거예요. 부계 쪽 사촌까지 같은 글자 공유했다면 요때는 항렬자라고 부른다. 이런 항렬자. 요런 경우. 그러니까 요런 폼으로 이제 이름을 줬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항렬자로 짓는 분들이 없는데, 왜냐면 요즘에는 뭐 남자를 낳건 여자를 낳건 한 명 낳는 집도 많으니까, 거기에서 뭐 항렬자를 쓴다, 돌림자를 쓴다, 이런 얘기는 이제 없어요. 근데 나이 좀 드신 분들 보면 다 이름이, 저희 때도 이제 그렇게 보면은, 4남매, 5남매, 이렇게 6남매 이렇게 있으면 남자가 뭐 4명이다. 그럼 다 그런 경우는 요 이름 상자 요 자리에다가 같은 글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성도 같고 이름 상자도 같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변화를 주려면 이름 하자, 요 자리에 이름이 요 자리에 하자에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상황을 보면 좋은 이름이 안 나온다는 이렇게 되면, 왜냐면 자, 성씨 바꿀 수 없고 그 다음에 돌림자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요 밑에 이름 하에 쓰는 요 이름 하자에 쓰는 요 한 글자만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이름을 지었을 땐 좋은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때, 그때 이 1세대 장명 지을 때는 다 이런 거예요. 자, 돌림자나, 그 다음에 항렬자가, 자, 이름 상자에 들어가면 그 다음 자식한테는, 자, 이름 하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엔 또 다시 또 이름 상자에 돌림자나 항렬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여자 이름을 질 때는, 그때는 여자 이름을 질 때는 여기 보면요. 자, 여기 이제 빛광, 성이에요. 광칠순, 요렇게 져요. 요게 칠자는 어떤 경우였냐면 대부분 딸만 7명 낳았을 때 7번째 딸이 뭐 7, 그 다음에 순하게 자라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한자의 뜻을 가지고 좋은 의미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죠. 자, 요런 경우는, 자, 7번째 딸을 낳았어요. 그럼 8번째 또 딸을 낳았어. 그런 경우는 뭐냐면, 종손이라든가, 큰 집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큰 며느리가 이렇게, 자녀를 낳았을 때,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아야 된다는 거지.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딸을 낳으면은, 지금 산모가 미역국도 얻어먹기 힘들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눈치 봐야 돼. 딸을 낳았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7명, 8번째 낳았을 때 이제 말자라고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좀 가끔 들어보시죠? 요거 뭐냐? 끝말이야, 끝말. 즉, 이제는 딸은 끝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럼 이때 9번째 아들을 낳으면 괜찮은데, 오직했으면 이때 얼마나 이게 지금
딸만 8명 낳았으면은요, 그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큰 며느리는. 그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는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 난 그 힘든 이 출산한 그 상황에서 제대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만큼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을 때. 요게 이제 1세대 장명법이에요. 그래서 여자 이름 질 때는 집에서 짓는 거예요. 집에서 아빠가 짓든 뭐 엄마가 짓든 할아버지가 해주든지 어떻게 이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많이 지어준 거지. 어떤 식으로 짓느냐. 여자 이름에 끝자를 자자를 쓴 게 굉장히 많아요. 자자, 그 다음에 순할 순자, 계집이자, 맑을 속, 이렇게 조금 가면서 느낌이 어떻게 조금 세련되는 것 같죠? 이 자자를 붙였으면 그런 게 많죠? 자, 저희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때. 지금 초등학교인데. 그때는 한 반에 이 자자가 붙은 친구들이 4명, 5명 이렇게 됐었어요. 우리가 많은 거 뭐 순자, 명자, 희자, 뭐 여기서 금자, 뭐 이렇게 해서 요 자자를 붙였다는 거야. 어찌 보면은 이름 하자 이게 붙어 있으면 웃기는 얘기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형제라든가 한 자매에 지금 생각하면은 자매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동네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 동네에서 한 60가구만 되면요. 그 당시에 여자를 낳았으면 자자 끝나는 이름 하자에 자자가 들은 여자 이름이 보통 한 7, 8명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거의 다 그때 당시는 딸 낳으면 무조건 자만했어. 그래서 1세대가 조금 지나면서 그때 또 순자를, 그 다음에 이제 희자를 쓰고, 그 다음에 맑을 숙자를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돌림자를 짓고 항렬자를 지어서 족보에 올려서 이때만 해도 이때는 이제 남자인 경우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이름이 우리가 불러줘서 그 본인한테 좋은 기운이 간다 이런 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한자를 아시는 분이 여기에 이제 서당 훈장님이나 그 동네에서 한학을 공부하신 어르신이 자 생각해서 좋은 한자라고 하면서 좋은 한자는 뭐냐면 뜻이 좋은 글자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데가 왔냐면 이 수리를 꼭 확인해 봐야 돼. 이 수리가 좋은 작용을 하는 길수가 있고 나쁜 작용을 하는 흉수가 있다는 거야. 이거를 이제 골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부터 오냐면 다음에 이제 설명할 2세대 장명법에서는 원형이정이라는 이름의 장명법에서는 요 수리가 길수냐 흉수냐를 이렇게 그때 이제 구별해서 이름을 짓기 시작했다. 그만큼 이제 발전이 된 거죠. 이 수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숫자라는 거는 여기에서 기운이 나온다는 거야. 숫자 기운이. 자, 어떤 숫자에 이렇게 사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 사가 어떤 의미냐면 잘 아시잖아요. 뭐 죽을 사자라고 하기도 하고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사자가 보면 재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에 뭐 이 엘리베이터 같은 데 보면은 사라는 개념은 안 쓰죠. 대체. 그만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장명사전에서 보면 여기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런 글자가 있으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잘 안 된다 그런 거야. 만사불성. 되는 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를 쓰면. 그러니까 이게 흉수란 뜻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구별해서 짓기 시작하는 게 2세대 장명법, 원형이정 그 장명법에 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이 수리를 우리가 이제 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오행들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름 짓는 방법이 이제 발전한다는 건 뭐냐면 그게 이 수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1세대 장명법. 남녀 차별을 해서 이름 지을 때 아주
초창기였죠. 이때는 그냥 수리라든가 오행의 개념은 없었고, 한자에서 뜻을 가지고 한자 이름을 지었는데, 자, 이때 남자인 경우는, 자, 이 남자 형제인 경우는 이 돌림자라는 개념을 쓰고, 자, 이름 상자, 이름 상자, 이름 하자인데, 요 이름 상자에다가 돌림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촌까지, 여기 보면, 자, 부계 쪽 사촌까지 같은 글자를 공유했다면 이때 항렬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요게 이제 이름 하자에 돼 있죠. 요게 이름 상자고, 이름 하자에 우리가 항렬자를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 이 규자가 이렇게 똑같은 규자가 있죠. 요게 이제 항렬자. 보통 이걸 그냥 돌림자라고 보통 쓸 수도 있고, 이것도 이렇게 구분 않고 항렬자라고 쓸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쉽게 이렇게 부르기 쉬운 거는 이게 돌림자예요. 아, 돌림자로 이름 지었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렇게 지었다는 거야. 1세대가. 그래서 오늘 요거만 설명을 하고, 다음 또 기회가 있을 2세대 장명법을 설명하면서 조금 복잡해지면서 확실하게, 아, 수리가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꼭 골라서 넣어야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실질적으로 복잡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당사자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2세대 장명법을 이제 설명하고, 오늘은 1세대 장명법. 처음에 이름을 짓기 시작할 때 상황을 한번 설명드리면서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두시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상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세대 장명일 때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또 이제 본인이든 본인 주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요, 무료로 이제 일단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화요일이나 금요일 둘 중에 한 날,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보시고, 오늘은 일단 1세대 장명법으로 이제 일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